안녕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계속적 용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거는 제한적 용법이거나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적 용법은 이제 글자 그대로 그냥 계속 이어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1번 She didn't say anything which made me sad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치 관계대명사 절이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뒤가 불완전하잖아요. 자, 이것은 이것인데 이게 나를 슬프게 만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녀가.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슬프게 만들 만한 그 어떤 것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녀가 착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녀는 착한 거 이렇게 웃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She didn't say anything which made me sad. 완전히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은 거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에서 여기는 콤마를 한번 찍어볼게요. anything과 which 사이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치가 anything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치는요. She didn't say anything. 여기가 콤마 위치가 뭐로 변하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and it으로 변해요. and 그 말인 즉슨 콤마랑 위치가 사라지고 and it으로 변한다는 거는 해석을 해볼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녀가 말을 안 해서 그게 그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1번은 그녀가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놨죠. 예쁘고 웃는 얼굴을 그려놨는데 그녀가 착한 게 돼버렸어요. 왜 착하냐면 나한테 슬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야.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근데 이거는 그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너무 말을 안 해서 그래서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세요. 저 콤마 하나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바로 2번이 바로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and it이라는 거는 계속적 용법은 순차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해석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한글을 하든 영어를 하듯이 그냥 쭉 해석을 하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녀는 하고서 저 관계대명사 절이 이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그녀는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여기부터 해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이 된다고요.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 우리가 맨날 공부하던 거는 뒤에서부터 해석이 되지만 오늘 공부하는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부터 해석이 되면 and it으로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적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돼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지금 제가 콤마 위치를 and it뿐만이 아니라 이 접속사 and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 She wanted to come which was impossible 했어요. 그러면은 그녀는 오기를 원했어요. 원했는데 which was impossible. 그러면 여기 1번 같은 경우에 우리의 관계대명사 용법에서는 항상 이렇게 선행사 명사가 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보세요. 위치가 있긴 있는데 come이 명사예요? 선행사예요? 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했던 어떤 것이라는 그런 명사가 없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계속적 용법임으로써 앞에서부터 뒤로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She wanted to come. 그녀는 오기를 원했어. 그래서 불가능했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콤마 위치가 뭘로 변신을 하게 되냐면 그러나 뭐예요? 그것은 불가능했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녀가 오기를 원했지만 그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and it이 들어갔지만 지금 이건 3번이라고 쓸게요. 3번은 but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접속사의 종류가 and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의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but도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 4번도 볼게요. She employed him who was smart 했는데 지금 콤마가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부터 해석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해석을 이렇게 쭉 간다면 자 갑니다. she는 그녀는 그를 고용을 했는데 근데 걔는 스마트했어. 그러면 얘는 뭐죠? 스마트하니까 뽑은 거잖아요. 스마트하니까 걔를 고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엔 접속사가 누가 들어가냐면 왜냐하면 자 콤마 후가 지금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후를 해준 거고 위치가 아니라 그 접속사가 because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because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for 여기다가 쓸게 안 보니까 for 하고서 지금 후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She employed him. He was smart가 되는 거예요. So, one more time. She employed him for he was smart. 여기에서 for는 무슨 뜻이라고요? for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다 2번은 and it, 3번은 but it, 4번은 for he예요. 이렇게 접속사가 다양하면서 주어도 여기에 내용에 맞춰가지고 써줘야 된다는 거. 자, 5번 갈게요. My sister, 콤마 한 거예요, 제가. 콤마. Who is smart, 콤마. Didn't like studying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보겠습니다. 이것도 콤마가 뭔가 들어갔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같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쭉 가면 자, 내 누나, 내 여동생은 근데 이 여동생이 뭐냐면 이 여동생에 대해서 who is smart인 거예요. who is smart인데 그녀가 스마트해 근데 doesn't like studying. 스마트한데 공부하는 걸 싫어한대. 아니 조금만 공부만 해도 막 성적이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잘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왠지 스마트한 애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공부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내 sister는 이거는 문장을 한번 다 써볼게요. My sister 했어요. My sister 여기는 콤마가 삽입이기 때문에 굳이 지울 게 없고 콤마를 같이 써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꼭 써주셔야 돼요. Though 여자였죠? She is smart 하고서 콤마하고 doesn't like studying 똑같이. 자, 이 콤마하고 이렇게 관계사절 콤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삽입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마치 뭐 전명구인 것처럼 뭔가 그냥 휙 넣는 거예요. 뭔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콤마랑 콤마를 똑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것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접속사가 여기에는 뭐가 쓰였어요? though가 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공부를 안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She didn't say anything 이 부분에서는 anything which, 콤마 which는 and, 접속사 and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but이 쓰였고 그리고 for이 쓰였고 그 다음에 though가 쓰였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접속사가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 지금 뭐 위치 대신에 그냥 관계대명사 제한적 용법 우리가 원래 하던 거에서는 위치 대신에 대를 쓸 수 있었지만 이렇게 콤마가 있을 때는 콤마 대신에 아니 콤마 다음에는 절대 대신 쓸 수가 없어요. 절대 대신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what도 쓸 수가 없다. 절대. 그러나 위치나 who나 whom이나 whos나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돼요. 전부 다 되지만 대신나 what은 이거 대신에 쓸 수
없다는 거를 절대적으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